보시게 되면은 내가 환자 시술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용 기전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제조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노란색이 너브 터미널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머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보시게 되면은 클래프트가 있습니다. 자, 액션 포텐셜이 있게 되면 이거 액션 포텐셜 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틸콜린이죠. 소포입니다. 이 소포체가 스네어 컴플렉스에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프로틴이 있게 되는데요. 시냅토브레빈, 신텍신, 그리고 스냅25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게 되고요. 아세틸콜린 방출이 되면은 예. 컨트랙션을 일으키고 이제 근육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툴리눔 톡신이 있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코어 프로틴만 있게 되고 NAP는 빠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실제 생리학적인 pH 레벨이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셀린을 이용을 해서 리컨스티튜션을 하게 되면은 NAP의 대부분이 코어 프로틴에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젝션을 할 때는요. 실제로 코어 프로틴만이 실제 타겟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NAP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코어 프로틴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헤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nerve의 두 개 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SV2하고 그다음에 폴리시알로 갱글리오사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으켜 가지고 베스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헤비 체인이 라이트 체인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가시키게 되고 이 라이트 체인이 실제로 스냅 25를 절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시클이 더 이상 결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효과적으로 머슬 컨트랙션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보톡스 제품들 현재 허가를 받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툴리눔 톡신이 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오나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블레프로플라즘과 매우 관련해서 어 이 정증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클리니컬 그리고 에스테틱과 관련해서 30년 이상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넘버원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보보톨륨이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에 브랜드를 두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코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라이징 프로틴 혹은 NAP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100킬로달튼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보툴륨 같은 경우에는 NAP가 없기 때문에 순수 톡신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당한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톡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 소위 말하는 부형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엑스트라 난 프로틴 인그리디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형제가요. 실제로 이 포뮬레이션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포뮬레이션의 롱제비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럼 알부민을 부형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순수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세럼 알부민 양이요. 오나 보툴륨 톡식보다 2배나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틴이 더 적다라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요. 보시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보툴륨 톡신 레티보툴로스 복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익시피언트가 RTP004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4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또한 라이센 리지두가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는 보시게 되면은 양성 전하가 있는 아미노산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양전하가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가 있는 코어톡신하고 결합이 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스테빌리티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널브에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덱시보트리온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의 효과가 더 길다. 더 장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스터디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덱시하고 오나포드 보틀 20 효과 기간을 이제 봤었었는데요.
브라운 라인 쪽으로 해서 20 유닛씩 해서 봤었을 때의 효과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폼라인이나 덱시보툴리눔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를 장기화시키려면은 용량을 계속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톡스도 근데 용량을 높이면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톡스도 용량을 높이게 되면 롱제비티가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로 고용량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심지어 10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보톡스를 계속해서 용량을 높여주면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보보툴륨 톡신 타입 B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것이고, for medical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디컬 인디케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루지언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액상입니다. 아보보툴리눔하고 디스포트 제품이 되겠고요. 그런데 굉장히 인젝션하기 불편하고 미국과 유럽에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현재 한국에서 개발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렐러톡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러시아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포뮬레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브랜드는 다르지만은 다 랑주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젤라틴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젤라틴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복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복합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덜 순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는 보면은 란조 제품 같은 경우에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만 있는 그런 보트론 톡신 A가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6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실제 6개월의 효과가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부형제 또 새로운 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트레니보툴리눔 톡신 E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검토 중인 그러한 신제품입니다. 엘레간의 신제품인데요. 이게 왜 흥미롭냐라고 할 때 굉장히 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몇 시간 만에 바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은 4 주에서 6주 정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름의 어떤 틈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자에게 적합하냐. 예를 들어 내가 내일 당장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톡스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이 제품이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까지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밀레니얼 세대다, MZ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한번 트라이만 해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 이런 보톡스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데모를 해 보이는데 하루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oing forward. So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지 않는군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포함했던 목적은 보툴리눔 톡신, 즉 오나 보툴리눔 톡신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원장님 중에서 숙련되셨던가 아니면 보톡스나 오늘부터 보톡스의 그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과 상관없이 다양한 특성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바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조 공정은 사실 우리가 굳이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결국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제제는 생물의약품입니다. 우리가 아스피린 아니면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할 때 이거 저분자 약물이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표준 화학적인 포뮬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네릭 약품을 만들기 굉장히 쉽지만은 보톡스나 오뇨 보툴륨 톡신을 만드는 것은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물의약품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런 생물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또 생물 자체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로직 약품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최첨단 제품이죠. 그래서 작년까지 세계 최대 매출을 보인 제품이 단크론 앙체로서 그 면역 치료제인 AbbVie가 만든 휴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제제 또는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제제이죠. 그리고 고분자량 제품이고 그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선으로 꼬여 있는지, 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다이설퍼 브리지로 연결돼 있고 이것이 절단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워낙 제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네릭한 제품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고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물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이 없고 바이오시밀러를 부르는 것이죠.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동등한 구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 단계를 가지고 어나보트륨 톡신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의 그 고유한 특성이 나옵니다. 박테리아 자체가 다르죠. 전체적인 홀스트레인 똑같지만은 사용되는 보톡 사용되는 세균의 유전적인 서열은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발효 공정은 이 세균을 자극해서 톡신이 나오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침전 단계에서 또 정제 단계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오나 보툴륨 톡신 같은 경우에는 결정화 기술 쓰고 타사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씁니다. LC를 쓰죠. 그 제형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NAP 복합 단백질 다릅니다. HSA가 굉장히 중요하죠. HSA는 바이올에 있어서 이 톡신의 그 안정성 확보하는 것이고 이게 최종 공정이 유통해서 건조 공정 거쳐서 분말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저희 이 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즈 드라잉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극한적인 그 온도로 이 제품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알라간의 그 아일랜드 웨스트포트라는 도시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톡스를 만드는데요. 김재호 원장님과 함께 가서 견학할 예정이었는데 견학이 이제 무산되었습니다. 워낙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폴트 넉스라는 굉장히 보안이 심한 요새인 군사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거 빗대서 폴트 보톡스라고 부릅니다. 웨스트포트는 보톡스 요새이죠. 그래서 워낙 다양한 그런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량의 퓨어톡신이 거의 100만 개의 보톡스 바이올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걸 쓰는 것이죠. 임상적 인디케이션, 그다음에 미용약적 인디케이션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정은 굉장히 정밀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이 왜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면역 원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보보툴륨 톡신, 즉 디스포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면은 플라줄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균성 오염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면성 물질을 촉진하는데 이게 바로 톨 리셉터입니다. NF-kappa 베타에 영향을 미쳐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아보보툴륨 톡신을 투여했을 때 7% 항체 형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꽤 높죠. 특히 아보보툴륨 톡신을 다량으로 쓰면은 더 큰 근육에 즉 종아리나 아니면은 삼각근 아니면은 교근 쪽에 쓰면은 그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또 제조 공정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inactive 코토신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복합 단백질이 아니라 150kD의 단백질 자체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상에서 보면은 레티보툴륨 톡신이 문제라고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한 8%의 경우에는 즉 8% 추가적인 코어 톡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효과적이지 않은 용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역 원성 또는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로톡신, 액세서리 프로틴, NAP, 복합 단백질 있는가 없는가가 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왜 그럼 알레르간이 NAP를 계속 포함시키는가? 그냥 뺄 수 없는가 생각하시겠죠. 소위 말하는 순수 그런 톡신 만들기 위해서요. 다른 제조사가 클레임한 것처럼요. 지금 보시는 게 보톡스 컴플렉스입니다. 가운데 코어 톡신이 있고 non toxic, non 히모글루틴 그리고 히모글루틴 플루틴이 이렇게 붉은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마글루틴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활성이 있어서 적혈구에 접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헤마글루틴인 것입니다. 근데 NAP의 의미가 무엇일까? 즉 휴먼 바디 데이터가 아니라 인비트로 데이터를 보면은 NAP들은 콜톡신을 분해하는 것을부터 보호한다 합니다. 즉 분해가 안 되게 하고 또 헤비 체인 안티젠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를 감싸줘서 면역 원성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